제 원래 마이크를 안 쓰는데 조금 학부 형님들이 조금 적게 오셔서 영상 쓰신다고 하길래 스타일은 안 맞지만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어머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요번에 수능도 이제 어제 봤잖아요. 문제는 과학탐구는 이제 그 조금 시력이 약한 친구들이 시험을 좀 늦게 보니까 문항이 좀 늦게 업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8시 15분에 딱 봤는데 그 전까지는 인터넷을 봤죠. 제가 수능 날은 그래도 인터넷을 봐요. 너무 궁금하니까. 인터넷으로는 되게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물리가 좀 어렵게 나왔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 근데 문제를 딱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일상 이제 보면은 당연히 저는 전 문항을 항상 제가 문제풀이를 직접 다 씁니다. 저한테 쌤 요번에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조교가 저한테 의욕적으로 해서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돼. 교재에 관련된 파트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하고 바로 이제 위에 학년 애들한테도 뿌려줘야 되니까 봤는데 조금 이제 최상위 애들 기준에서 손을 댈 애들이 이 잡고 뭔가 연립 좀 끄적끄적 할 만한 문제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19개가 눈으로 다 풀려. 도대체 이걸 보고서 어렵다고 하는 와 그래서 전국엔 고마운 허수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조금 길어지길래 이제 친한 선생님과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어머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할 건 하나밖에 없다. 뭐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잘하는 애가 잘하고 못하는 못해요. 그럼 어머님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걔네들은 바뀌는 입시를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디테일한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런 정보를 갖다가 캐치하시는 게 어머님의 역할이지 애들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하면 그냥 점수 잘 나오고 원하대 나오고 또 인터넷 보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수능을 갖다 요번에 5번째 봤는데 의대 최저를 한 번도 못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다 해서 도대체 일단 경쟁이 학교 내신 경쟁이 어떻길래 이런 애가 의대를 바라볼 정도이며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학교를 고등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공부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뭐 일단 시간은 뭐 이렇게 아시지만 지금 서로 다른 과정 때문에 모든 쌤들이 좋은 시간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사라질 시간이니까 학기 중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해서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도저히 커리큘럼이 안 맞는다. 다른 분 보내주셔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이게 좋은 애들이 저한테 안 오고 다른 분한테 가도 잘해요. 바꿔 말하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저한테 와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강사와 학생인 궁합은 있습니다. 약간의 궁합 차이지 절대적 요소는 학생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과목은 일단 사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물리하고 수학이 좀 가깝죠. 그래서 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 잘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대치동 평범한 커리대로 겨울대로 스케줄 가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물리는 좋아해, 과학을 좋아해, 뭐 영어도 잘해. 근데 수학이 조금 약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왜 해외에서 한 3년 살다 왔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약하다면 아니면 뒤늦게 문과로 가려고 했는데 뒤늦게 이과로 바꾸는 친구들 중3에서 고1 되는 요 시기에 그런 친구도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그 친구는 졸업하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지금 서울대 석박 통합과정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그 여학생은 저한테 쌤 저 처음 봤을 때 문과 가려다가 뒤늦게 이과 와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아무튼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니까 3년 내내 감사하다고 오긴 왔는데 네. 그냥 내가 볼 때 너는 산수가 되게 잘 되는 친구야. 네가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알지 않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공부 대단한 거 아니야.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니까 능력이 된다면 공부를 안 하는 건 너무 손해 보는 거지.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서울대 출신이랑 다 잘 먹고 잘 사니? 아니야. 고졸이랑 다 망했니? 아니야.
확률적인 게임에서 기회가 좀 더 많을 뿐 니네가 의사가 돼도 사업 아이템이 보이면 연예인이 될 기회가 보이면 해봐야 돼. 반대로 너희보다 공부 못하는 애를 보고 무시하면 큰일 나. 근데 무시하면 큰일 나는데 계속 봤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땐 무시해. 이제 그때는 뭐 인연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봐라. 요식업에서 성공하시는 분이든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이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성공하신 분들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 보면 머리 나쁜 분은 한 분도 없어. 근데 본인이 쓸만하다. 그러면 일단 공부는 해보자. 근데 공부의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공부하는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학부 형님들한테도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공부의 길이 아닙니다. 고1 여름방학 때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족회의를 거쳐서 조금 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물론 기왕이면 엄마 나 잘못해서 열심히 할게 이런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제가 두 번째 때 상담 전화 드렸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자세로는 공부의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다른 과목들도 비슷해요. 그러길래 접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접어야 되냐 해서 어머님 이 의대면 미래에 대한 고민은 30대 초반에 해야 됩니다. 개업일을 할지 대학 병원에 남을지 그걸 고민해야 되죠. 공대 출신이면 대학 4학년 때 고민합니다. 취업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유학을 준비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문과로 가신 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학과의 공부와 미래가 조금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학과에서 공부한 것과 별개로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럼 마지막 공부의 길이 아니다. 빨리 접어야 돼요. 빨리 미래를 준비해요. 왜?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했다가 아니면 딴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덜 될수록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실패했을 때 다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기왕이면 설명에 오는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잘들 오고 있겠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한다고 또 이제 항상 학년에 따라 다른데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항상 제일 위험한 게 요 시기 아이들. 중3에서 고1 될 때 아이들은 아직 고교를 맛보지 않았으니까 학생도 학부형도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좀 하는데 나 할만한데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죠. 파트가 아직은 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단원을 보면 역학 파트는 여전히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애들이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F는 MA. 요번 수능도 결국엔 F는 MA 요거 하나 계산할 거 있었습니다. 일은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맨 마지막 20번인데 너무 쉽게 나왔고 열은 좀 바뀝니다. 열 역학이 아니라 그냥 1과 열 파트로 해서 조금 열은 약해졌지만 그건 전국 단위. 참고로 대치 커리큘럼은 그럴 리가 없겠죠. 교과서는 빠졌으나 아마 다 가르칠 거라고 보고요. 좀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 내용 중에 3단원으로 이동한 것들이 좀 있고요. 대신 물리투에 있던 전기회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축전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왔어요. 파트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많아졌다.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1단원이 중간고사, 2단원하고 3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대치지역은 그냥 가르쳤지만 물리2에 있던 빛의 간섭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리2에 있던 볼록 렌즈 내려오고 광전효과 물질파는 기존에 있던 파트 그대로고 2단원에 있던 반도체 파트, 암기 파트가 열로 오고 특수상대성 이론 1단원 맨 마지막에 있던 게 물리학 교과서 맨 뒤로 빠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정부 권장은 한 학기 4단위 일주일에 4번씩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웬만한 학교들 다 이제 나왔죠. 고등학교들 어떻게 학사 운영을 할지 3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그러니까 정부 권고안은 일주일에 4번인데 일주일에 3번 하겠다고 발표한 학교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4번 하면 한 학기에 과학을 2개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부담스럽나 봐요. 그래서 3과목을 하려다 보니까 3단위.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직 멀었지만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가는 학교가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여고들.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올해 지금 매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은광여고 진도 끝까지 못 나가고요.
올해는 작년엔 제대로 나왔지만 경기 오고 올해 진도 끝까지 못 나간 채로 애들 2학년 마무리합니다. 근데 마치 중학교하고 똑같아요. 진도가 마무리 안 됐다고 다음 연도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대학이 봐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애가 의대로 오고 싶어. 전자공학과 컴공 오고 싶은데 수능으로만 따지면 수능 변별도 떨어지니까 수능 변별도 낮춘다고 했는데 정시 내신을 넣는다는 게 내신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했는지 공대 올 준비가 의대 올 준비가 됐는지 최소한의 커리큘럼에 따랐는지를 본다는 건데 대학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정확한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예전에 경희대 의의 물리 논술 커리에서 첫 번째 문항이 물리투에서 안 중요한 뒷파트에 나온 레이저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간섭에 적용시키는 거 아주 기초적인 한마디로 거의 무슨 서울형제 준비하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듯한 그 정도의 수준 말로 때우는 수준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슨 말이냐 고3 때 진도 니네 다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어. 이 끝의 내용도 기억이 남는다면 너는 되게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뽑아줄게. 무슨 말이냐면 진도가 편파 운행될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의 면접 문항을 만든다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뒤에 파트를 물어볼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간 게 뻔하니까. 단 그게 우리 애들 때보단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애들이 한 번 더 볼 때 정보가 좀 퍼질 거여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역학이 중요하죠. 역학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역학 제대로 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역학 별거 없거든요. 그냥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역학은 중학교 1학년 연립방 정식이라 그냥 식 만들어서 연립하면 돼요. 그럼 왜 애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냐? 수학이 안 돼서 그래요. 절대적 수학 실력이 아니라 수학이 고레벨 반에서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떠먹여주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고레벨 수업은 뭐냐면 같은 문제를 줘도 안 가르쳐줘. 고민해. 너 이거 다 풀 때까지 못 가.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된 친구는 글로 써 있는 문제들을 보고서 거기서 수식들을 추출해요. 3개, 4개. 그 다음에 연립해요. 그럼 시간이 짧으면 5분에서 한 10분, 15분 걸리다 그런 거에 많이 훈련된 애들은 물리화학을 처음 접해도 잘 따르고요. 바꿔 말하면 물리를 화학을 뭐 이렇게 여러 번 접했어. 근데 수학으로 그런 인내심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여러 번 해도 그냥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쉽게 포기합니다.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많이 준비됐으면 더 공부해서 손해볼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수학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아직은. 학원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항상 어디 가서도 말하고 다니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수학하세요. 쌤, 아니 다른 애들은 이것저것 할 때 수학만 하면 뒤처지지 않냐? 이미 뒤처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 수학부터 해결한 다음에 과학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거지. 막 조급하게 이거 저거 이거는 되게 아니에요. 그거는 준비된 애들. 문제 없이 준비된 애들은 대치동에 평범한 커리를 가시고 우리 아이가 부분적인 조금 구멍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거기부터 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거라 어머님들이 해주실 건 다 들어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걸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컨설팅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년이 어리잖아요. 학년이 어린 거의 장점은 아시잖아요. 가능성. 근데 또 이제 단점.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애들이 마음만 바뀌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뒤에는 시간상 제가 안 해드릴 텐데 뭐 레벨 1 교과서의 문제들 기본적인 것도 봐야 된다. 교과서 문제가 내신에 그 꼬박꼬박 다 나오니까 레벨 2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솔직히 얘는 웬만한 학교는 대치에선 안 나온다. 요거는 조금 시험 쉽게 내는 학교들 그래도 대치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개념 커리 레벨 2까지가 공식 숙제 레벨 3 고3의 평범한 문제 수능 특강 같은 게 평범하다. 요러면 레벨 3 그래서 심화 커리는 여기까지가 공식 숙제 개념 커리는 레벨 3는 제공은 되는데 얘네는 도전 과제 풀어도 좋고 못 풀어도 상관없다. 일단 요 정도만 따라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커리는 레벨 4는 도전 과제. 야 수험생들도 이걸 보면 나 작년에 풀 때 되게 고생했는데 이거 예전에 풀 때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런 문제도
내신에 100% 나오니까 이런 걸 봐라. 이 정도로 해서 겨울방학 때는 뭐 크게 문항이 많지는 않으니까 부담은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든 풀이는 제가 직접 다 쓰고 말씀드리도 어제 수능 본 것도 이미 워드를 다 쳐놨습니다. 해설까지. 근데 물 1은 다 쳤고요. 물 2는 아직 못 쳤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그냥 제 자랑하는 거 자, 장성근이 허투루 만든 건 아니다. 근데 애들한테도 어떤 스타일로 조금 물리를 경험했던 어떤 스타일로 학교 시험이 나온지 가볍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은 저는 교과서보다 수학의 정의가 더 정확합니다. 이유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교과서가 우리나라 커리큘럼상 되게 부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이유는 수학 때문에. 다른 나라면 미적, 이제 기하 이런 걸 배운 상태로 물리와 화학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배웠다 안 배웠다를 무시하고 시작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의가 부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럴 거면 제가 그냥 가르칩니다.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이야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선행할 때 제일 중요해요. 누적 암기. 엄청 강조합니다. 문제는 안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는 일주일 전부터 주어지고 단 한 번만 외우면 안 되고 겨울방학 내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우습거든요, 저게. 근데 겨울방학 끝날 때는 애들이 알아요. 야, 이거 외우는데 점수 안 나올 수 있겠니?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수업에나 어떤 수업을 들으셔도 선행은 기억에 남아야 돼요. 애는 빡센데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 됐는데 뇌를 스쳐 지나갔어. 그런 수업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잡고 아이하고 조금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2애들한테 말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니네 이제 수능 몇 번 볼지 모르는 거 알지? 동네가 대치동이잖아. 너 몇 번 볼 것 같아? 2번이야. 현실적이네. 너 몇 번 볼 것 같아? 한 번? 꿈이 커. 제가 뭘 말씀드리면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고3 커리 시작하기 전에 엄마 손잡고 따뜻한 남쪽 나라든 이런 데 놀러 갔다 와. 언제 갈 수 있을지 몰라. 엄마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해. 중3도 마찬가지겠죠. 중3들은 뭐 지금 중3 대상을 벌써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게 꽤 있을 텐데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어떻게든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쓴소리가 먹혀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안 먹히거든요. 이미 벌써 안 먹히면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안 먹혀요. 저희 아이가 저하고 말을 안 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아니 엄마하고도 말 안 하는데 저한테 말해서 뭐 하세요? 전 점수만 알아요. 파트가. 그래서 좋은 얘기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취사 선택하셨으면 그걸 아이한테 전달하려면 좋은 시간을 아이하고 유대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수업 1시간 전에 저한테 배웠던 조교들, 전 조교들이 학벌만 좋아서 조교가 아니라 다 학창시절에서 배운 친구들만 조교해서 제 스타일대로 1시간 전부터 과외처럼 받아주고 뭐 이거는 내신 시작한 것만 아직 멀었으니까 해서 보내주시면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최소 조건은 맞춰줘야 돼요.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물리에서 쓰는 건 중학교 1학년 연립방정식입니다. 숨어 있는 거야. 미적, 숨어 있는 기하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는데 애가 수학에 대해서 자세가 조금 고난이도의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 친척한테 제 수업을 추천은 못해요. 대신 그런 친구가 오면 궁합은 아마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스타일이. 엄마! 딴 데서와는 다른 또 다른 스타일. 정석을 안 가르치는 거 아는데 제가 가르칠 때 꼭 이렇게 하면 베스트 프렌드는 이렇게 가르쳐. 단 베스트 프렌드도 너의 점수를 위협하지 않는 베스트 프렌드. 점수를 위협한 베스트 프렌드한테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같은 반 구성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 지난번에 농구 안 끼워줬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다른 방식. 왜 이런 되게 좋은 방법 알려줘?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평범하게 알려진 이 풀이로 알려줘.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풀이를 하면 애들이 확 머리에 와닿거든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